네, 안녕하세요. 저희 통계학 이순환 시작하겠습니다. 요 이순환 같은 경우는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선택 과목이랑 요 뒤쪽 과목들은 좀 계륵 같은 면이 있죠. 일단은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하겠지만 피셋이랑 1차 시험 잘 고려해 가시면서 뭐 일정에 따라서 특히 여기 모의고사 경우에는 뭐 새로운 개념을 활용하는 거는 거의 되지 않았고 향후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필요하면은 너무 급하다 싶으면 와서 모의고사 보고 그냥 가시고 채점만이라도 받아서 그래서 이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구성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 계획을 살짝만 말씀을 드리면 오늘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총 8회이고 수요일 토요일은 여러분들이 전체 모의고사가 있는 때여서 피셋 쪽에서 그래서 그때는 모의고사 배치를 안 했어요. 그 외에는 모의고사를 그냥 매일 배치를 해서 가능한 한 모의고사에서 배워가는 게 많도록 확인을 좀 했고 마지막 날 화요일에는 50점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전범위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가 지금 크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 저희 수리통계에 들어가는 3장부터 저희 8장까지 그리고 여기서 이제 표본분포랑 걸쳐 있는 9장, 10장 표본분포 순서통계량 그리고 추검정이 있는데 추검정이 11장에서 13장 그리고 이제 분산분석이 15장 그 사이에 적합도 검정이 14장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회귀분석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냥 대충 쭉 쓴 이유는 저희 강의계획서에 썼듯이 2장은 따로 안 하고요. 이건 무료 특강에서 한 걸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 여기 지금 적합도 검정으로 나와 있는 범주형 자료 분석으로 나오는 14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요즘 실제 빈도가 떨어져서 여기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리통계학 그리고 이제 추검정, 분산분석이랑 회귀분석 이렇게 될 텐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거의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개념 설명은 많지 않고 추가 개념도 많지 않아요. 이제 몇 가지 이야기할 부분들 모수들만 좀 잡고 그 다음에 추검정은 여기는 개념 설명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추정 심화 그리고 검정 심화가 있는데 여기 추정 심화 같은 경우는 제가 1순환에서 예고는 했으나 특별히 다루지는 않았던 베이스 추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도 목요일 날 이야기를 더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 검정 심화 같은 경우는 저희 남선일 선생님 책에 있는 최강력 검정, 균일 최강력 검정, 그리고 우도비 검정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목, 금은 개념적으로는 많이 차이가 나니까 필요하다면 거기 부분이라도 꼭 발췌해서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저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은 향후 3순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는 다시 다른 영상으로 찍어서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순환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분산분석이랑 회귀분석 부분은 여기는 개념 설명을 조금 하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회귀분석 쪽이 입시에는 지속적으로 중회기에 뭐 기타 논점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었어서 다시 짚어야 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고 거기 기출문제도 풀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문제풀이, 심화 개념 그리고 여기는 핵심 정리하고 문제풀이 같이 이렇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지우고요. 저희 항상 하는 간단한 수리통계 도식부터 잡고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보았을 때 결국은 어떠한 표본 공간 안에서 어떠한 사건에 해당되는 확률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 확률을 나타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PA라는 거를 PS는 전체는 1이 되겠죠? PA라는 확률을 지정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건을 정의하고 확률을 정의하는 게 항상 편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저 A를 X라는 실수값에다 지정시켜주는 확률 변수라는 함수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이걸 가지고 그때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 함수와 확률 질량 함수를 쓰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오늘 할 것은 여기에 있는 확률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이제 확률 변수와 관련된 논점들을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1순환 들으신 분들은 다시 필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먼저 지금 오늘 모의고사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모의고사 1문이 확률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어떤 지방의회는 7명의 의원이 있고 이 중 3명 ABC는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다. 이런 경우가 흔히 있죠. 새로운 조례안은 먼저 운영위원회에 제출되고 운영위원 3명 중 2명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에만 지방의회에 제출된다. 그 다음에는 지방의회 의원 7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례안이 제시가 됐는데 운영위원 A는 이 사람은 7명 중에서 운영위원회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자신이 찬성하는지 안 하는지가 최종적인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보고자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의원이 조례안에 찬성할 확률은 3분의 1로 서로 독립이다 해서 이 문제 자체는 논리 문제에 좀 더 가까워요. 사실은 확률 구성보다는 여기에서 A의 찬성 여부에 따라 조례안의 통과 여부가 달라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확인하면 그걸 가지고 구성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저 예시답 한번 보시면서 해볼게요. 저희 A라는 이 사건을 우리가 찾고자 하는 A의 찬성 여부에 따라서 조례안의 통과 여부가 달라지는 것. 이렇게 정의를 했을 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 B랑 C 요거는 각각 의원 B, C가 조례안에 찬성하는 사건이라고 정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X라고 두고 X를 나머지 DCF 4명 중 찬성하는 사람의 수로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하고 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PX 이퀄 X라는 것은 결국은 4명 중에서 X명은 3분의 1의 확률로 그리고 나머지 4-X명은 3분의 2의 확률로 반대하는 거기 아마 찬성한다라고 쓰여 있을 텐데요. 반대한다입니다. 거기 예시답안 1번 사건별 확률의 정의의 밑에서 두 번째 점 3분의 2의 확률로 반대한다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저희가 향후에도 보겠지만 저건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이거를 이제 A의 찬성 여부에 따라서 조례안의 통과 여부가 달라지려면 어떤 경우를 제외해야 하냐면 A가 찬성하든지 안 하든지 이게 지방의회에서 통과가 되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머지 2명이 다 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나머지 4명, 그 운영위원이 아닌 지방의원들 4명 중에 2명 이상이 찬성을 해버리면 이거는 A에 상관없이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외해야 하고 그리고 처음에 그 운영위원회에서 애당초 아무도 찬성하지 않아 버리면 2명 중에 그러면 A의 입장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애당초 지방의회에 회부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경우의 수를 나누어서 확률 분석을 할 수 있느냐가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약간 피세스러운 면도 있죠. 자, 그래서 이 사건 정의를 본 다음에 내려가도록 할게요.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있겠죠. 운영위원 B와 C 중 둘 다 찬성. 그리고 B와 C 중 하나만 찬성. 그리고 아무도 찬성하지 않는 경우. 자, 제일 쉬운 거는 일단 얘는 제껴지겠죠? 요 경우에는 어차피 A가 영향을 미칠 경로가 없고 요 경우에는 일단은 지방의회에 올라가는 거는 맞는데 어차피 지금 둘 다 찬성을 하니까 그래서 둘 다 찬성을 할 확률로서 3 콤비네이션 죄송합니다. 2 콤비네이션 2 3분의 1의 제곱까지는 잘 왔고 그래도 여전히 A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가 나머지 DCF 중 몇 명이 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만약에 나머지 DCF 4명 중에 2명 이상이 찬성을 해버리면 이건 이제 의미가 없겠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지만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그리고 아무도 찬성하지 않는다면 A가 찬성을 해봤자 이거는 최대 3명이어서 통과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A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는 4명 중에 1명만 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찬성한 사람이 3명이 되어서 A가 찬성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가 저희 해설상으로는 2번으로 나와 있죠. 운영요원 B와 C가 모두 해당 조례안에 찬성할 경우. 이때는 거기 지금 마지막 식을 보시면 비교집합 C교집합 X 이퀄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교집합 C교집합 X, 비교집합 C교집합 그 다음에 X 이퀄 1인 확률. 그래서 이 확률은 전체 계산을 하면 729분의 요거 3의 6승으로 729분의 32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가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는 이 경우겠죠. B와 C 둘 중 하나만 조례안에 찬성을 하는 경우인데 여기는 지금 뒤쪽에 D, E, F, G 중에 만약에 아무도 찬성하지 않는다면 지금 여기 B와 C 중 하나만 찬성을 해서 A가 이거 올려보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통과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D, F, G 중에 한 명만 찬성을 한다고 해도 그러면 D, F, G 중엔 한 명, B와 C 중 하나, A가 찬성을 하든지 안 하든지 어차피 전체에서 4명이 안 돼서 통과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일단은 B와 C 중 하나만 찬성할 확률은 이 콤비네이션 1, 3분의 1, 3분의 2 서로 독립이니까 이렇게 쭉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D, E, F, G 중에 전체에서 아무도 찬성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에서 한 명만 찬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이 전체라는 거는 그 뒤쪽에 있는 D, F, G 중 몇 명이 찬성하든지 상관없이 그 전체 확률을 나타내는 것이고 거기서 절대 영향을 미칠 수 없이 반드시 이게 통과되지 못하는 이 두 경우를 제외를 해서 확률을 도출을 하면 이 경우에는 이게 이제 밑에는 똑같이 729분의 몇이 나오고 위쪽에는 4 곱하기 이쪽에서는 81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32 이렇게 되죠. 그래서 729분의 164? 죄송합니다. 132. 네. 이렇게 도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경우 나눠가지고 잘 제시를 하면 되었고 교과서에서 원했던 이 문제를 통해서 학습하라는 아이디어는 여기 지금 B, C, D, E, F, G가 다 독립이니까 이런 식으로 확률을 그냥 곱으로 쓸 수 있다는 건데 저희한테는 너무나 직관적인 내용이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이 문제를 통해 학습하라고 했던 것은 몇 명 중에 한 명, 몇 명 중에 두 명, 요 조합식 쓰는 거 연습하라고 했었던 것이지만 마찬가지로 저희에게는 직관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저희가 찾는 확률은 그래서 PA는 729분의 164로 결정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는 A의 찬성 여부에 따라 조례안의 통과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때 그때 운영요원 B와 C가 모두 해당 조례안에 찬성할 확률을 구하시오. 이건 조건부 확률로 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확률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A가 A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때 그때 조건부로 비교집합 C가 성립할 확률. 그러면 이건 PA분의 PB 교집합 C 교집합 A니까 이 경우에 해당하는 확률은 이 위쪽에 있는 B와 C 둘 다 찬성하는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729분의 164분의 729분의 32. 그래서 이 자체는 41분의 8로 그냥 깔끔하게 나오겠습니다.